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재룡전기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재룡전기는 변압기 이 한 단어만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복귀 차원에서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변압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적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을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룡전기에 대한 모멘텀 복귀할 건데요. 일단 제 영상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양해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인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 비중이 100%이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먼저 2023년도 재룡전기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2022년보다 성장했다는 공식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탄소 저감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 전력만 노후에 따라 북미 시장 공략으로 수출 실적 호조라고 나와 있었죠. 이 사실은 사실 사업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도 실제로 지금 내수보다는 수출 금액이 더욱더 높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출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작년 10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력망의 하나로 5조 원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었죠. 이게 미국은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될 텐데, 이 자료 같은 경우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변압기가 미국에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는지 나타내는 자료죠. 변압기 수명이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가 60에서 80년대 많이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노후화가 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까지 겹치면서 전력망 취약성은 더욱더 높아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뉴스 함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미국에 말도 안 되는 북극 한파가 몰아쳤다라고 하지요. 실제로 이 북극 한파로 정전 사례가 보고됐을 만큼 전력망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데, 재난까지 겹치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전력망 확충과 소규모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투자했던 상황이죠. 여기서 소규모 전력망이란 상위 전력망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되어도 예비 전력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정전이 돼도 전기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자라는 것이었죠. 이런 것을 좀 바탕으로 실제로 재룡전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166억 규모 공급 계약도 체결 했었죠. 그래서 북미 전력 노후화 교체 수혜를 상당 부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제가 2024년에는 AI 산업, 이 AI 산업은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력 기업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실제로 이 오픈 AI CEO인 이 샘 올트먼이 AI 시대에는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AI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3배 이상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2027년에 와서는 한 국가 연간 소비량에 맞먹을 정도로 AI 산업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죠.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기는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지금 변전소, 송전탑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이유가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 보내기까지는 전압이 너무 낮아서 이 낮은 전압으로 똑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발전소에서 약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변전소에서 약 765kV까지 승합을 시킨 다음에 먼 거리를 보내면 이게 345kV까지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변전소에서 다시 22.9V까지 낮춰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로 전기를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는 220V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 주면서 각 가정에 전기를 보내는 거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은 변압기 가격 상승 가능성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변압기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사오게 되는데, 이 원재료 품목의 이 코어 품목이 94%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 코어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코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변압기 원리 같은 경우 이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달라지게 만드는데요. 1차적으로 이 코일이 이 100번 정도 감겨 있고, 2차적으로 이 코일이 10번 정도 감겨 있다라고 해본다면 이 1000V의 전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비는 10대 1이죠. 그렇다면 이 10대 1이기 때문에 2차로 나가게 되면은 이 10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압기는 이 코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코일은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인데요.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 이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후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올랐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을 겨냥하면서 제재를 가했었는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구리 생산량을 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지속적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다면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AI 시대가 발전을 하려면 꼭 필요한 전기 인프라, 그래서 변압기 수요는 비싼 값에도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 재룡전기 지금 상당히 급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쌍봉 부근을 찍고 조금 눌러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3월 첫 시작부터 상당한 상승의 모습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다시금 신고가를 찍어내다가 오늘 같은 경우 한 11% 정도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일단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1선 이평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21선 이평선을 좀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리고 일단 상승시 같은 경우 사실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이게 사고 싶어 하는 것보다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저번 상승보다 거래량이 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윗꼬리도 좀 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수 심리가 살짝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진행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